이번에는 우리가 벡터의 곱셈을 배워볼 거예요. 벡터와 벡터의 곱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싫지만 고등학교 수학 시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에요. 싫죠? 예, 그래도 잠시만 한번 가볼게요. 좀 크게 할까요? 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시간으로 갔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그 벡터 있죠, 벡터.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서 이 벡터는 우리가 그 입체 도형에서의 그 어떤 면과 면 사이의 각, 뭐 선과 선 사이의 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한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 벡터의 관점은 기하, 도형에서의 그 관점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벡터는 어떤 관점이죠? 똑같은 벡터입니다. 똑같은 벡터인데 관점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데이터들이죠. 데이터.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시간의 벡터는 차원이 몇 차원? 2차원 아니면 3차원이에요. 그렇죠? 평면 도형이었을 때는 2차원이고 그리고 입체였을 때는 3차원 벡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차원과 2차원 벡터 배우고 그 다음에 3차원 벡터를 배웠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교육 과정이 좀 바뀌어서 아마 2차원 벡터를 배우고 3차원 벡터는 안 배우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 배웠던 벡터를 잠시 한번 연상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 벡터가 있습니다. A 벡터가 있는데 우리 2차원 벡터만 볼까요? 2차원 벡터만 볼게요. 그때 우리가 소가로 썼었죠? 그쵸? 우리 이번에 대가로 씁시다. 네. 대가로 써서 여기다가 A1 성분을 이렇게 열 벡터로, 행 벡터로만 씁시다. A2. 그 다음에 B 벡터가 있는데 얘는 B1, B2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곱셈은 어떻게 했죠?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었어요. 뭐냐면 도형 측면에서 얘가 A 벡터고 자 여기가 B 벡터면 그죠? 요 위치 벡터라 그래서 여기 원점이죠. 시점은 자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했냐 여기서 정사형을 내렸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요 길이가 뭐가 됐었죠?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자 이 각이 세타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이 전체의 길이 A 벡터의 크기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값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내적은 어떻게 표현하냐? A 벡터와 B 벡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도트로 표현했죠. 점으로. 자, A 벡터 곱하기 B 벡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이건 외적이고요. 네. 그래서 곱하기에는 벡터의 곱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내적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내적을 공부했고 지금도 내적을 공부할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도요. 예, 그렇게 됐었죠.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기하에서 관점에서의 우리가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성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내적 값은 어떻게 했었나요? 이렇게 했었어요. A 벡터 곱하기 도트 B 벡터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어떻게 하냐? 자, 이 성분 각각의 X 성분이었죠. 얘네들은 XY 좌표니까 X 성분은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은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줬었어요. A1 곱하기 B1 그리고 A2 곱하기 B2를 한 다음에 더해줬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됐었죠. 3차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A3 곱하기 B3가 되죠. Z 성분까지 돼서요. 됐나요? 예. 우리가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의 관점에서의 내적은 요거 보이죠? 요거. 이거를 확장해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네.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A 벡터가 있습니다. 자, A 벡터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이거 열 벡터로 씁시다.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 벗어났어요. 자, 다시 현재로 왔습니다. 현재. 자, 현재로 왔고 자, 내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A1, A2, A3에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게 있고 여기에 A, n번째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n차원 벡터가 된 거죠.
그리고 B 벡터가 있어요. 자, B 벡터도 우리 B1, B2, B3 해서 Bn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죠? 이것도 n차원 벡터입니다. 그러면 우리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해야 되죠? 자, A 벡터 우리 도트라고 합니다. 내적을 아시겠죠? 그래서 도트 프로덕트라고 해요. 자, 다시 그래서 뭐라고요? 도트 프로덕트다. 도트 프로덕트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이거하고 내적 이너 프로덕트 똑같은 말이죠. 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다시 A 내적 B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이 X 성분은 X 성분이 아니죠.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내적을 이대로 곱하면 안 되고요. 네, 이대로 곱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A 벡터 있죠? 이 A 벡터에 T를 해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뭐였죠? 전치현산이었죠? 행과 열이 바뀌는. 즉,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행 벡터가 되는 겁니다. A1, A2, A3에서 AN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열 벡터였잖아요. 이거를 전치현산을 하면 행과 열이 뒤집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행인데 이번에는 하나의 열로 아니죠. 이건 하나의 열인데 얘는 뭐예요? 하나의 행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바뀌고 거기에 B 벡터를 곱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거 좀 제가 조금 있다가 정리할 때 좀 예쁘게 쓸게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곱하기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 A1하고 B1 곱하고 더하기 A2와 B2 두 번째 성분 A2와 여기는 B2 곱하고 다음은 더하기 A3, B3 세 번째 성분끼리 더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곱해줘서 더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AN, BN 이렇게 써주죠. 됐나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얘는 더 이상 벡터가 아니고 무엇이죠? 스칼라죠. 그죠? 크기만 있는 거잖아요. 벡터가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하나의 실수 값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의 고비가 있는데 뭐가 있죠? 우리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해 보면 시그마 i는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네. 여기 1부터 들어가죠. 거기서 n까지 뭐가 될까요? ai, bi가 되는 거죠. 그쵸? 시그마 표기법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책을 한번 보세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한번 설명할까요? 네, 잠깐 설명할게요.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있어요. 이러지 맙시다. 자, 시그마 i는 1에서 3까지 i가 있어요. 이거 뭐죠? 그냥 요 i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넣어서 다 더해라. 시그마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썸. 1부터 차례대로 자연수 하나씩 증가하면서 3까지 넣어서 더해라. i에다 1을 넣으면 얼마죠? 1이죠. 그 다음에 i에 뭐가 들어가요? 2가 들어가죠? 2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3이 들어가죠. 근데 3까지만 넣으래요. 그래서 더해라.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6인 거죠. 그쵸?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얘가 그냥 우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걸 거꾸로 한번 이렇게 풀어 헤쳐 보시는 걸 보면 될 거예요. i가 1일 때 1부터 넣으면 A1, B1. 그쵸? 다음은 2죠. A2, B2. 다음은 3이니까 A3, B3. 그래서 마지막에 AN, BN까지 다 더하는 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되셨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행렬의 곱셈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행렬의 내적이 있죠. 내적. 곱셈 중에 내적입니다. 되셨나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정리 한번 합시다. 우리 X 벡터가 있고 Y 벡터가 있어요. 자, 둘을 뭐 한다고요? 내적을 한대요. 그러면 X 벡터와 Y 벡터는 지금 현재 무슨 벡터죠? 열 벡터인 상태입니다. 열 벡터.
그렇죠?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벡터를 할 때는 열 벡터죠? 하나의 데이터 레코드가 있으면 그것들을 열 벡터로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둘을 곱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된다? x 도트 y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곱하기의 형태로는 어떻게 한다? 행 곱하기 열을 해야 돼요. 항상 행 곱하기 열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행으로 바꾼다. 앞에 둘 다 열이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애를 행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x, t 전체 연산을 하죠. 그 다음에 곱하기 y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어떤 똑같은 의미가 있냐면 꺽쇠하고 x, y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전부 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이제 코드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코드로 가면 자, 이제 numpy 불러봅시다. import numpy as np. 자, numpy 불러왔고요. 자, x 벡터 만듭시다. x 벡터는 np.array 하고 뭐 넣을까요? 1, 2, 3 넣을까요? 3차원 벡터만 합시다. 1 깊게 만들어야죠. 바로 만듭시다. 3차원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x 찍어 볼까요? 무엇을 한 거죠? 자, 잘 나왔죠? 자, 여기다가 뭐랄까요? y 벡터 만듭시다. y는 어떻게 할까요? 10, 100, 1000 하죠. 네. 곱하기 계산은 좀 편하게 보이고 싶거든요. 10, 100, 1000 이렇게 잘 넣었나요? 자,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자, 하면은 열 벡터 잘 들어갔어요. 지금 x 벡터와 y 벡터는 어때요? 자, 3차원 열 벡터로 잘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x 벡터와 y 벡터를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 도트, numpy에 도트가 있어요. numpy에 도트를 이용할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np. 뭐가 되죠? 도트라고 하기로 했죠? 도트 하면은 뭐가 돼요? 곱하기가 된다. 뭐하고? x하고 y.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가 났을까요? 그렇죠. 우리 열 벡터잖아요. 쉐이프 모양이 맞지 않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 벡터 곱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행과 열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행이고 뒤에 있는 건 열 벡터가 돼야 돼요. 얘를 행 벡터로 줘야 되니까 우리 뭐 있었어요? 전체 연산 x t 하면 이 x가 1, 2, 3이 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제 행 벡터가 되죠? 예,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제 얘는 행 벡터가 되고 얘는 열 벡터가 되니까 아마 무사히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왔습니다. 그쵸? 예. 3000 얘가 3000이 되죠? 끝에가 이거 10, 그 다음 200, 그 다음 3000인데 그걸 다 더하면 3210이잖아요. 그쵸? 예.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만 더 배울게요. 또 우리 뭐가 있었어요? 지금 numpy 덫을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명령이 또 있어요. 곱하기 at이라고 있습니다. at은 우리 어디 있냐면 그 키보드 좌판에 숫자 버튼 2 있죠. 이 버튼의 그 위에 옵션에 shift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게 at이라고 하는데 이 at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x에 t 거꾸로 됐네요. x에 t 하면 이제 행 벡터가 됐고 여기 at을 하고 그다음 y를 해볼까요? 그러면 동일하게 곱하기 내적이 연산돼서 나옵니다. 되셨죠? 자, 거기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 x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mp.array 하는데 이번에 열 벡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우리 행으로 1, 2, 3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2, 3. 그 다음에 그래서 x 찍죠. x 찍으면 이거 열 벡터 아니죠? 행 벡터입니다. 자, y도 근데 행 벡터로 만들 거예요. mp.array. 그래서 뭐 할까요? 10. 이번엔 1000, 100, 10 할까요? 그리고 y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 내적 b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1230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행렬의 곱셈은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벡터죠. 벡터의 곱셈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 곱하기 열이어야 되죠. 앞에 게 행이고 뒤에 게 열이어야 되는데 이놈의 것은 둘 다 행인 거예요. 행 곱하기 행인 거죠. 아까 어땠어요? 아까 에러 났었어요. 열 곱하기 열 하니까 에러 났습니다. 그래서 전치현상을 통해서 앞에 거를 행으로 바꾸고 뒤에 거를 열 벡터로 바꿔서 곱했죠.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안 될 거로 예상이 돼요. 그쵸? 우리 충분히 안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행 곱하기 행이니까요. 한번 볼까요? mp.dot 하고 x하고 y를 하면 안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돼버렸어요. 자 어때요? 됐죠? 그쵸? 자 얘는 numPy에서 안 되는 건데 numPy에서 1차원 배열 길이도 내적을 계산을 해줍니다. 앞에 게 행이고 얘는 행이고 너는 열이야라고 가정해서 얘가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줘 버려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열 곱하기 열은 안 되는데 행 곱하기 행은 또 됩니다. 어떻게? 얘를 바꿔준다. 얘가 내부적으로 바꿔준다. 얘는 안 바꿔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열 곱하기 열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at을 사용해도 된다. 행은. 아시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자 정리 한번 합시다. 네. 자, 어떻게 된다고요? 벡터의 곱셈은 어떻게 돼요? 행 곱하기 열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예외가 있다. 어떻게? 행 곱하기 행은 numPy에서 내부적으로 행 열로 바꿔서 계산을 해준다. 나머지는 안 된다. 열은 안 된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벡터 곱셈 배웠죠? 그래서 곱셈을 이용해서 우리 가중합과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